자, 트럼프. 이거요. 설마 했는데 정말 자신이 말한 공약을 하나씩 합니다.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리고 또 하나요.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자, 30분간 오늘 트럼프와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라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첫 번째 조치가 있죠. 양절 변호사님. 예, 아예 7나라는 미국 올 생각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애초에 그 대선 과정 내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계획에 옮겨버렸습니다. 실행을 옮겼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개 국가를 테러 잠재 국가로 분류한 다음에 그 국가의 국민들을 모두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이나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명분 자체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뭐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건데 문제는 기존에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미국의 가족들이 있는 그런 무슬림 국가 출신들 영주권까지도 입국을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공항입니다. 자, 트럼프가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7나라 국민들 그곳에서 미국 오기 위해서 비자 받는 사람들 절대 못 온다. 90일간 앞으로 석 달 동안은 꼼짝도 하지 말아라고 선언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의 결정을 놓고 큰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트럼프 얘기 듣겠습니다. All the problems all over the world. I just left Indonesia. Bomb. I want security for this country. We have a serious problem. We can't be the stupid country anymore. We're laughed at all over the world. 테러는 계속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두려워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고문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나 7나라에서 아예 들어오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저희가 지도 준비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나라들은 화가 좀 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동에 이르는 7나라가 전체적으로 이거 금지 대상에 묶였는데요. 아랍 쪽으로 보면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는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이런 7개국 모두 90일 동안 비자 발급은 물론 미국에 입국하는 절차 모든 게 금지가 되는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콕콕 집어서 넌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 나라의 사람은 아예 올 생각을 말라고 한 거군요. 네, 이 개인에 대해서 테러를 저질렀거나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입국 금지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7나라 국가 출신은 모두 입국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센 반발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나라의 이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 미국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금 그 입국 금지를 해서 전 세계가 좀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자, 2001년 9월에 있었던 9.11 테러 저 장면 미국인들은 아직도 뇌에서 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9.11 테러를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반일은 누구나 합니다. 반핵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친일과 친핵이라 그럴까? 이건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종교인 정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테러리스트를 제한하고 무슨 고문을 해서라도 국가를 지키라는 얘기는 아무도 하기 힘든 말인데 미국이 과거에 어떤 그 평화 위주로 갔다가 9.11을 기습적으로 당했고 3,000명이 죽었고 저것 때는 부시가 전쟁을 이라크에서 하고 아프간에서 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IS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미리 예방적 방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글쎄 다른 나라가 이렇다면 논란이 좀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미국이야말로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야말로 선대 때부터 다 이민으로 나라가 채워졌던 것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의 자녀들이고 이민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내인 그 멜라니아도 슬로베니아 출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이 친아버지가 시리아 출신이고요. 이 마크 저커버그의 아내인 이 프리실라 첸의 부모님은 이 베트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용광로처럼 미국이라는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 발전을 좀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안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테러 위협이 있는 나라 출신들은 미국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반세계화 전략으로 나가는 거냐? 그러면
세계와 미국이 불화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어떤 이런 행정명령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 반발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의 부인, 그 50조 원 기부를 약속했던 그 부부 얘기군요. 네, 프리실라 첸인데요. 네. 원래 이제 베트남 출신인데 중국으로 원래 이민을 갔다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다시 난민 자격으로 이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왼쪽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이민자의 딸, 본인 이민자가 된 프리실라 첸 이 두 사람 부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한 50조 원쯤 기부가 됐었던 그들인데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 자체를 막겠다. 들어오는 걸 막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기장에 보게 되면 여럿이 하나가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이 이민자 국가는 맞는데 그게 하나가 안 되면 쪼개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한 것도 보게 되면은 거기 외국계라고 이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연계해서 9.11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어떤 이민자 국가를 만들게 되면 국가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항상 최강국이 되려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의 사람들이 함부로 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죠. 물론 탈북자가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면 바다는 주는데 북한 사람이 바로 온다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떻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는 국가라고 봐야 되는데 저걸 어떤 명분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다가 미국이 몇 번 실패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뭐 독일도 그렇고 아프리카 난민들을 막 받아주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 그 테러를 당하는 게 프랑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테러로부터 국가를 지킨 게 뭡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보위하고 선서를 하는데 트럼프도 했으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걸 명분 때문에 무조건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렇게 쭉 해서 내 국민부터 지키고 아생연회에 살다 그다음 세계를 지키겠다, 동맹을 지키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안보 책임자로는 저는 맞는 면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일단 공약했거든요.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제 개방성을 좀 희생하면서 세계적으로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트럼프가 강하게 내는 건데 저희가 이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겠다는 거 다 했네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 다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좀 법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른바 대통령 직권이죠. 행정명령으로 다 저것들 한 겁니다. 오바마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건보개혁 바로 폐지하는데 문서 사인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TPP 탈퇴했죠. 이게 안보를 위해서 물고문하는 부분이 그 9.11 사태 때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는데 그것도 부활했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 장벽 설치 같은 경우도 정말 저게 농단 계획권이지 멕시코에 비용 부담을 하라고 요청하면서까지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7개국 무슬림 입국은 지금 말씀하고 나눴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 행정명령 자체에 대해서 법원에서 중단하는 지금 판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걱정하는 것은 하겠다고 했던 것이 일단 의회 동의 이전에 자기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주한미군 비용 더 대라. 그리고 일본이 핵 가질 수도 있다고 했던 것 실언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행정명령이 아니고 국가의 조약이니까 우리랑 싸움을 해야죠. 그 지맘대로 하면 안 되죠. 방위비 분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평택기지를 지어주고 구조원 들여 지어졌기 때문에 그건 다부지게 싸워서 그다음에 북한이란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미 간에 돈 쓰는 문제가 필요하냐. 차라리 전력 증강하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도널드 트럼프 정말 취임 후 열흘 됐는데 하루에 한 건씩 주말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큰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30분간 전화통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부터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핵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미 간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데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라는 게 양국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 쭉 이제 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권한대행 체제이긴 한데 혹시 트럼프 체제에서 한국을 좀 경시한다거나 예전만큼 중시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데 그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통화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제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원래 그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이 가장 먼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캐나다와 멕시코 이 두 정상과 통화를 한 다음에 이 전통적인 우방인 영국과 일본 정상과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독일, 호주, 프랑스 이런 국가들 순으로
그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굳이 이제 동심을 만들어 보자면 국경을 맞댄 나라 최우선. 네. 그다음에 전통적이고 가치를 같이 하는 선진국끼리 먼저 하고 한국도 이 세 번째 카테고리 안에 드는 건데. 네. 그런데 뭐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뭐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통화한 순서를 보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쪽이죠? 네. 이게 영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뭐 변함이 없지만 2순위였던 영국이 1순위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순위였던 멕시코는 2순위로 빠지고. 요새 국경 때문에 불편한 관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순위에 없었던 인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2순위로 들어온 겁니다. 러시아도 들어가네. 결국 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나라는 다 넣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3순위에서 이제 빠져서 네. 4순위로 좀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오죠. 네. 주말에 온다고 하는데 일본보다 우리는 먼저 온다 그랬습니다. 네. 그다음에 황 대행하고 통화한 내용도요. 저거를 우리 대행께서는 한미 동맹 강조했고 뭐 한국과 100% 같이 하겠다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저 내용이 뭔가 하면요. 네. 한국이 지난 2015년에 우리 박 대통령이 중국과 갖고 전술전을 참가하면서 중국에 굉장히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사드 배치를 기울이면서 다시 한미 공조로 갔는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딱 묶어놓고 한국에 있는 60만 우리 국군을 동원해 갖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전화 만난 거 가지고 전화 통화 우선순위 갖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트럼프가 100% 한국이 필요하다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지금 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F-16 추가 배치를 오산기지에 미국이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네. 상당히 군사적인 조치까지도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한미 관계는 저 전화와 관계없이 군사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전화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대행이라 순위가 밀렸다가 아니라 대행임에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100% 함께 하겠다는 그 숫자, 그 의미에 좀 천착을 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소식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를 좀 가봐야 되겠는데요. 이정훈 편집위원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